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4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음식료품 같은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의류주도 반등세를 나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의 강세가 특징적이었는데요.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 대금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모두 장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거래 대금의 감소는 연말 랠리 기대감의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주가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거래 대금의 움직임은 주가 랠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연말 시장의 움직임과 전망 짚어봅니다. 네, 거래 대금이 오늘 최저 수준까지 나타냈는데 주가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래 대금의 문제 심각한 수준일까요? 뭐 이제 거래대금이 좀 낮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대금이 좀 저조했다라는 걸로 뭐 시장에 대해서 굳이 심각하게는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타랠리. 올해는 산타랠리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의견. 자, 산타랠리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반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굴뚝에서 내려오다가 네. 다리만 뺐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버리는. 네. 김성훈 팀장님은요? 참 어렵죠. 네네. 어렵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올해 못 올라갔던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개 없어요. 브라질, 러시아, 우리나라. 이거는 있습니까? 없고 그렇죠. 다 잘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산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12월 달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모직 상장이 예정이 되어 네네. 있어요. 만약에 제일모직 상장이 없다라면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번에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SDS가 상장이 되면서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속도 한번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고 제일모직이 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날짜 자체도 10월 달 중순이에요. 아주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껴있는 그 주에 상당히 애매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장이 어떤 안 그래도 지금 한정된 자금 가지고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제는 코스닥 제약주가 올라가고 오늘은 게임주가 올라가고 아마 또 내일은 또 딴 게 올라가겠죠. 코스닥 내에서. 그리고 한정된 자금 순환배가 돌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여기에 또 제일모직이 딱 상장이 되어버리면은 그 전부터 지금 거래대금 왜 감소하겠어요? 제일모직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거래대금 감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상장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 산타를 좀 섣불리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산타가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제일모직.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들타랠리. 가다 말아서 들타랠리. 들간다라고 해갖고 들타랠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일모 우리가 이제 제일모직을 일모라고 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성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모 때문에 정말 시장에 자금이 또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거래소는 일단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이 재미없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 주식들 방금 말씀대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 이거 뭐 불황형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불황형 소비의 대표주인 게임주가 오늘 아주 불을 뿜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황형 소비주들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성장형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가고 있다. 오늘도 보면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있어요. 무학 같은 경우 좋은 데이를 바탕으로 해갖고 오늘 또 신고가 또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야 다시 무학을 보면서 야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게임주들 중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종목 장세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지수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이 종목은 좀 화려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겁니까? 했어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드라마 좀 보다가 네. 드라마 질리면은 게임 좀 하다가 네. 다음에 이제 잠 안 오니까 소주 한 잔 먹고 자고. 불황형 소비입니까 그게? 네. 근데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게임비 좀 치고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무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네. 저는 게임비가 무학이 전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주식 어떤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슈가 있었고 네. 무학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희들 이제 총각들끼리 이제 만나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성분들랑 자리를 하고서 술을 먹을 때 저희는 요즘에 좋은 데만 시키거든요. 왜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약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더 많이 먹이려고? 더 많이 먹이려고. 뭐 같이 이제 서로 기분이 좋다 보면은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민희 씨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강남권의 청담동의 압구정 중심에서 좋은 네. 데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시장 자체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이 산타랠리와 비슷하게 12월 시장 강세로 갈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을 하면 나머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 몰리는 쪽의 종목들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 제약주 뭐 이런 식으로 돈다든지 네. 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단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냥 오르겠거니라고 예전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수 랠리는 좀 뭐 일모가 됐던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금에 대한 쪽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건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종목 장상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닥 전체 종목이 움직이는 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지수는 갈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예. 종목은 예전처럼 전체 종목이 불타오르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종목 선택을 우리가 12월 시장이 네. 12월에 만약에 그 시장이 강세로 간다면 그 강세장을 즐기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12월 달 시장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까지 네. 상당한 랠리를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게임 그리고 반도체 장비 네. 그리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동반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형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동반 조정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하나가 자 지금 컴투스의 시가총액과 현대미포즈 시가총액이 똑같다 역전했다 이게 말이 되냐? 말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현대중공업과 네. 이제 경기 민감 업체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30% 네. 50% 이상 올라오고 네. 반대로 컴투스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 컴투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한다면 고점에서 추격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짚을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업종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하나 둘씩 지금 선순환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서도 더 가는 업종과 더 가는 종목과 덜 가는 종목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환희제약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이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수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되 다만 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의 강도를 보시면서 최대로 강하게 뻗어나가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압축을 해야지 괜히 저 종목 가고 있네? 못 잡겠어. 그렇기 때문에 2등 종목을 잡는다, 3등 종목을 잡는다. 이제는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뭐 정, 화, 조, 기계까지 종화조 내에서도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포인트를 잡고 하시면은 12월 시장 대응하시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그 반등의 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에 대한 쪽이 다 같이 가지 않는다는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어디가 더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소형주 쪽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정화조 기계 어느 쪽에다 좀 더 우리가 그 무게를 둬야 되는 걸까요? 뭐 글쎄요. 이거 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지금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둘 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네네. 지금 이미 한 번 싹 돌았어요. 네네. 결국 그 중소형주 랠리가 한 번 싹 돌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 민감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30에서 50% 올라오면서 싹 한 번 돌았었고 그리고 네. 또 전자가 올라갔죠. 자동차 올라갔죠. 네. 최근에 자동차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뉴스 나왔었습니다. 아침부터 뭐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고 있다라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잘 견디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도 바닥권에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중소형주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싹 돌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지수나 시장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만 하셔도 좋고 대형주만 하셔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바닥권에서 추세를 형성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SFA, 솔브레인, 파트너 같은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코스닥 내에서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 한 해 갔었던 종목들, 저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처음에 많이 내려왔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자, 우리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도 외국인이고요, 프랑스 사람도 외국인이고, 일본 사람도 외국인이고, 중국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유럽 쪽에서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이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매수세는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 지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일본이 신용 등급을 강등을 당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안 빠져나갈 가능성을 일단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인덱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제 정화조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대표 종목들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그냥 인덱스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의 반등이 조금 강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엔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딱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놓고서 볼 텐데요. 지금 뭐 올해 슈퍼스타죠.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볼 텐데 두 개 비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고평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주가는 저렇게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쉽게 안 준다는 얘기죠. 수요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쭉 내려오다가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밑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정말 정화조가 가려면 일단 중국 내에서 먼저 전체 산업재 소재 섹터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쪽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렇지 못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소재 산업,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가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 3차 산업이 커지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3차 산업에 대한 비중,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 같은 경우는 되는 업종은 일단 소비주 쪽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대사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산타랠리는 조금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텐데, 종목 장세도 과거처럼 핸인핸, 손에 손 잡고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정말 새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고점에서 계속 고가권 플레이를 하는 종목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별 모멘텀에 대한 분석, 이 꼼꼼 체크를 통해서 각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뭐 아까 SFA라든가 지금 뭐 말씀 주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외신 꼼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